L4G 레프트 4 그레이드 2023 시즌 여러분이 플레이어로서 참가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되는 거냐부터 스타트를 해서 엄청 간단한 전략을 직접 적용해서 그 플레이어가 지금 어떤 게임에서 잘 동작하고 있나, 평균 몇 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나 테스트를 어떻게 하나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게 과제잖아요. 300점 만점짜리 과제로서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300점짜리 과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제출해야 되냐, 코드 어떻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종이 보고서를 받을 거예요. 아날로그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여러분 시험날 보고서를 들고 와야 돼요. 환장을 누르시죠. 아무튼 그렇게 들고 오시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제출한 거를 어떻게 300점 만점 점수를 매길 것이냐 소개하고, 한 가지 버전을 추가로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면 아마 한 10분 정도 오버타임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해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L4G 2023. 압축 파일 LMS에 올라가 있죠. 그 친구를 다운로드해서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임포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미 사전 답사 하려고 임포트 해둔 L4G 2023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걔를 먼저 날려버린 다음에 다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려버리는 방법 지금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우리 일단은 오늘은 이 친구들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L4G 2023 프로젝트랑 요 루트라는 프로젝터 요 두 개를 열어서 쓸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L4G 2023 프로젝트를 날려버리고 싶다. 요 패키지 익스플로러에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요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체크박스가 하나 보이는데 꼭 여기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셔야 이클립스에서도 안 보이고 실제 C 드라이브에서도 저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폴더가 날아갑니다. 휴지통으로 점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체크 꼭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클릭을 해서 평소처럼 임포트해서 압축 파일 골라주시고 L4G 2023 골라주시고 하면 자, 요 루트라는 프로젝트는 이전 버전이랑 똑같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L4G 2023이라는 프로젝트가 잘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고 엔터키 치시면 새로운 버전, 요번에 쓸 새로운 버전을 임포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파일이 총 32개가 있어요. 여기저기에 콕콕콕콕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요 막 쌀까마니 같은 아이콘 열어보시면 별의별 거가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전체 줄 수는 현재 제가 세봤는데 1560줄짜리입니다. 이제 우리 이게 81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81명이 작성한 점 자바 파일을 다 모으면 제 예상엔 한 5만 줄, 6만 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대학교 수업에서 5만 줄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길 예정입니다. 긴 한데 여러분이 얘네를 다 구경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 쌀까마니들 중에 src 폴더 열어보시면 l4g.custom-players-라는 친구 열어보시면 player underscore your name here 라는 이름의 .java 파일이 있을 겁니다. 그 친구를 일단 한번 열어보세요. 자,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소속 관계만을 구성하기 위한 이름 내지는 이렇게 클래스들을 모아서 소속시켜 둘 수 있는 요소를 자바 동네에서는 패키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L4G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존재하고 이게 소속 커스텀 플레이어즈라는 이름의 패키지가 존재하고 그 소속 플레이어 어쩌고저쩌고가 존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다 열었겠죠?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커스텀 플레이어즈 보시면 일단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각종 주석 설명을 한국말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to do number 1, 2, 3, 4, 5까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보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L4G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요약을 하면 우리 이전 각종 문서라든가 슬라이드 설명으로 구경해 본 적 있죠. 여러분 플레이어는 4가지 상태 중에 하나를 가지면서 각각 열심히 점수를 따기 위해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태별 의사결정, 어디로 이동할 거냐, 어떻게 예쁘게 누워 있을 거냐,
또는 어디서 부활할 거냐와 같은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메서드 정의가 5개가 지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일 스크롤 내려보시면 Survivor Move, Corpus Stay, Infected Move, 그 다음에 Soul 같은 영혼 같은 경우는 대기랑 배치 두 가지 의사결정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각각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목표는 여러분만의 .java 파일에 그 5가지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채워 넣어서 각각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번에는 어디로 이동해야지, 이번에는 뭐 3,4에서 부활해야지와 같은 적당한 값을 리턴하도록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의 전략에 맞게, 여러분의 컨셉에 맞게 적절한 값을 리턴하도록 열심히 구성해 보시면 돼요. 긴 한데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뭔가 무쌍을 찍고 싶다라든가 그런 원대한 소망이 있겠지만 그거를 처음부터 도전하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일단 가장 간단한, 가장 단출한 수준의 이게 인공지능이라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싶은 간단한 플레이어를 하나 내지는 2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이런 느낌의 플레이어를 만들 거예요. 일단 이름은 외길 인생입니다. 그리고 니 값을 할 거예요. 이 친구는 일단 무조건 0,0에서 부활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가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 친구가 오른쪽 끝에 칸에 존재할 수 있겠죠. 0, 1, 2, 3, 4, 5, 6, 7, 8번째 칸에 존재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오른쪽을 골라서 강의실을 탈출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잡혀갈 겁니다. 영혼 페널티를 10턴 동안 먹게 될 거예요. 10턴 뒤에 다시 0,0에서 부활하고 다시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게임 끝날 때까지 반복할 겁니다. 와 같은 느낌의 가장 간단한 플레이어를 같이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파일 열어놨죠?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시면 지금 여기 지금 단축키 하나를 소개를 해놨는데 어제 보니까 이 단축키를 안 먹더라고요. 윈도우스 10이나 11에서는. 그래서 아마 맥에서도 안 먹을 거예요. 이 친구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하나씩 .java 파일을 제출하면 그 .java 파일들이 이 커스텀 플레이어즈 안에 가득 담기게 될 겁니다. 근데 당연스럽게도 이 파일 이름 내지는 이 클래스 이름은 이름이니까 서로 중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 제출할 때 나만의 멋진 클래스 이름을 지정해서 얘 클래스 이름 이러니까 얘 컨셉은 이렇게 해야지와 같이 잡아주셔야 될 거예요. 우린 지금 외길 인생이라는 플레이어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 플레이어 언더스코어 your name here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변경하는 방법은 이렇게 선택하시고 우클릭을 해서 보시면 refactor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refactor를 보시면 rename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름 바꾸기가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 우클릭하고 refactor하고 rename 누르시면 이렇게 네모를 예쁘게 쳐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player underscore your name here인데 your name here 대신에 뭐 외길 인생 영어로 적으면 뭐가 됩니까? 사실 한글 이름 써도 되긴 한데 외길 인생 one way life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엔터키를 치시면 이 전체 엘포즈 프로젝트에서 원래 your name here라고 사용해 왔었던 저 클래스 이름이 이제는 one way life라는 이름으로 둔갑할 거예요. 와 동시에 .java 파일 이름도 깔맞춤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여러분만의 플레이어 만들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클래스 이름을 일단 변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슈퍼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큰 따옴표, 이 리터럴 적어둔 자리에 여러분이 다른 거를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적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 한글 적으셔도 되고 자유예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정하는 게 여러분 그 뭐 사전답사 할 때라든가 보였던 그
출력할 때 사용할 이 플레이어의 이름이 됩니다. 게임 안에서 사용할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띄어쓰기 포함해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적으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형식 이름이랑 이제 의미 관점에서 L4G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이 플레이어의 일종의 닉네임이랑은 살짝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거기까지 하고 그 아래 보시면 는수식에다 세미콜론 찍어둔 게 있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지금 true라고 저 필드에다 담아두면 non-static 필드죠. 저기다 담아두면 여러분의 플레이어는 직접 감염을 받겠다라고 정해둔 셈이 돼요. 일단 는 false 하면 직접 감염을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정해두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서는 아마 여러분 직접 감염 받을지 안 받을지를 처음에 딱 한 번만 정해놓고 나중에 신경 쓰지 않아도 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일단 요 외길인생 친구 같은 경우는 직접 감염이 아무리 빨라도 11턴째에 발동될 건데 그 전에 강의실 나가버릴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뭘 적든 상관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만드실 때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정해두시면 돼요. 자, 일단 요 정도만 일단 해두고 밑에 내려가 봅시다. 보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메서드 정의 5개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쉬운 거부터 합시다. 5개 중에 맨 밑에 있는 지금 막 골뱅이 오버라이드 막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soul spawn이라는 친구 보시면 얘는 지금 포인트 값을 리턴하는 친구래요. 그래서 얘는 몇 컴마 몇에서 부활할 거다. 숫자 2개를 리턴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좌표 하나를 리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L4G 동네에서는 포인트 형식으로 다루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0,0에서 부활하고 싶다라면 0 담겨 있는 새로운 포인트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턴해 주시면 돼요. 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리턴문 구성해 두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1 대신에 다른 숫자를 넣어두면 그 좌표에서 부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며놨다 보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외길인생의 목표는 0,0에서 부활하는 거니까 -1 대신 0 적고 -1 대신 0 적어 놓으면 일단 부활 부분은 끝나요. 얘는 이게 첫 번째 0톤째 부활하는 거든 뭐 세 번째, 네 번째 인생이든 전혀 상관없이 항상 0,0에서 부활할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두고 올라가도록 할게요. 이제 뭐 대기를 어떻게 할 거냐, 시체 상태에서 어떻게 누워 있을 거냐 같은 것들은 엔간하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활 어디서 할 거냐, 그 다음에 생존자일 때 이동 어디로 할 거냐, 감염체일 때 어디로 할 거냐, 이 2가지를 정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외길인생 같은 경우는 내가 생존자로 이동을 해야 되는 턴이다. 어디로 이동할 거냐 하면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메서드, 무브 메서드들은 그 방향에 해당하는 값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널 뭐 이상한 거 적혀 있는데 여기다가 지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한번 눌러 보시면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5가지를 지금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난 이번 턴에 아래로 내려가고 싶다라면 다운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만히 있고 싶다라면 스테이를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얘 생존자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으면 잡혀가는 거죠. 그거 정도만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현재 목표는 이 외길인생 친구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무조건. 따라서 라이트 고르고 엔터를 치시면 잘은 모르겠지만 소속 관계 명시해서 적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렉션 코드 소속 라이트를 담아서 그걸 그대로 리턴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번 턴에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해서 감염체일 때도 오른쪽으로 항상 갈 거니까 감염체일 때도 라이트를 리턴하도록 만드시면 무려 작성이 끝이 납니다. 제출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L4G 프로젝트 저 진짜 외길인생 살고 싶었거든요 해서 이거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과제 끝나요. 시험 공부하러 가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런 전략을 충실히 따르는 새로운 플레이어 하나를 지금 설계를 끝낸 셈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진짜 잘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점수는 몇 점 따는지 그런 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테스트할 수 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늘 봤었던 그 뭐 잘은 모르겠지만 디폴트 패키지 열어보면 늘 봤었던 program.java가 있을 겁니다. 열어보시면 그래서 메인 메서드 정의 있죠. 그래서 뭔가 복잡한 그리고 길다란 주석이 하나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int 모드는 5라고 지금 적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드는 5 해놓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F10을 누르면 사전 답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직접 키보드 마우스로 조작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방금 만든 그 외길 인생 친구가 다른 봇 80명이랑 싸울 때 과연 몇 점이나 따나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그때는 여러분이 이 모드 값만 바꿔서 다시 한번 컨트롤 F11을 누르면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는 모드는 0으로 바꾸고 컨트롤 F11을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그 예쁜 창 그런 거 없이 우리 개발자스러운 콘솔 탭에다가 영어로 지금 현재 강의실 상황, 그 다음에 내 캐릭터 외길 인생 생존자고 체력은 신경 안 쓰고 현재 0,0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점수 지금 생존자로 지금 턴을 종료했으니까 최대 생존 1점 따놓은 상태로 턴이 지금 종료된 상태예요. 엔터키를 칠 때마다 자 지금 0,0에 있죠? 부활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살짝 요 외길 인생 이름 위에 보시면 그래서 볼까요? 여러분의 의사결정은 0,0에서 부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게 유효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0,0에 실제로 배치가 됐습니다. 까지 보여드리고 엔터 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가겠다, 생존자가 오른쪽으로 가겠다라고 의사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은 0,0에서 0,0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턴 끝나는 시점에 여러분은 생존자고 이제 0,1에 있고 2턴 연속 생존했다라고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엔터 치면 이제 0,2, 3, 4, 5, 6, 7, 8까지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플레이를 한 겁니다. 지금 0,8에 위치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 자연스럽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 상태가 되고 하늘 위에 떠 있어요. 그 다음에 10턴 페널티를 받고 그 뒤에 부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영혼 상태일 때는 시야 범위가 화면 전체잖아요. 강의실 전체잖아요. 그래서 내 시야 범위 안에 누가 어디에 있나 누가 어디에 있나 같은 것들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칸에서 어떤 행동들이 발생했나 그 다음에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출력을 생략하고 있기는 해요. 아무튼 여러분은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혼이 돼 있는 상태예요. 영혼 상태에서 기다리면 또 부활할 것이고 등등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여러분은 흥미를 느끼지 않죠. 저는 저게 재밌거든요. 여러분은 저렇게 글자로만 나오는 게 재미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선 여러분이 모드를 3으로 두고 컨트롤 F11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사전 답사했을 때랑 유사한 느낌의 창을 띄워줄 겁니다. 테스트용 프리젠터 해가지고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 이제 저는 지금 0턴째 대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때는 아무도 없는 게 정상이에요. 엔터 치면 이제 배치를 할 겁니다. 전 여기서 배치될 거예요. 지금 생존자들 많아요. 좋아요. 그래서 엔터 칠 때마다 오른쪽 가겠죠.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시야 범위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갖다 대서 1, 2, 3, 4, 5, 6 누르시면 여기 지금 생존자 누가 있네 그런 걸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엔터키 치면 한 번 더 치면 잡혀가겠죠. 엔터키 계속 치면 이번엔 죽었어요. 를 해서 자 이렇게 GUI로 그림 가지고 여러분의 플레이어가 어떻게 행동하나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 이거 결과 알고 싶은데 이거 엔터키 121번 치기 너무 귀찮다라면 백스페이스를 누르시면 마지막 턴까지 알아서 진행하고 콘솔 탭의 결과를 누적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터 백스페이스 엔터 백스페이스 엔터 백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하면
몇 판 돌려볼 수 있어요. 지금 114점도 따본 적이 있습니다. 81명 중에 38등 따본 적도 있고, 물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랜덤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임의의 게임 번호를 그때그때 뽑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노트북에서는 외길 인생이 막 300점 따고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그러니까 요 버전의 용도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캐릭터가 지금 요 시야범위 안에 보이는 정보상으로는 얘 내려가야 되는데 진짜로 내려갈까? 엔터키 치면 올라가거나 하겠죠. 그럼 이제 한숨 쉬면서 다시 알트 탭 해가지고 코드 고치고 와 같은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보편적으로 봇들이랑 싸울 때 점수를 어느 정도 지금 벌고 있냐, 일종의 통계를 한번 내보고 싶다라면 그때는 이제 모드를 2로 바꿔서 컨트롤 F12를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모드를 2로 바꿔서 컨트롤 F11 누르면 임의의 게임 1000판을 진행을 해요. 1000판을 진행해서 그거에 대한 일종의 통계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맨 뒤에 이렇게 81명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 그 각 게임에서의 평점을 합산을 한 걸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1000판을 돌렸으니까 각 게임당 400점 만점이죠. 따라서 여기서 40만 점이 뜨면 모든 게임에 다 400점을 딴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외길 인생 친구는 평균 67점을 지금 딴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가장 잘한 친구는 아마도 한 180점 정도를 지금 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체 폭탄 컨셉을 잡은 친구들이 180점대를 지금 잘 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실제로 학점을 매긴다 치면 이제 18만 점을 100점으로 치고 보는 거니까 저는 100점 만점으로 하면 한 30점 정도를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외길 인생으로도 30점을 딸 수 있는 과제입니다, 여러분. 자, 평균 67점이라고 하는데 그 살짝 위에 보시면 마이 크리티컬 게임 넘버라고 해가지고 엄청 길다란 숫자를 하나를 제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랑 제 앞에 띄워놓은 거랑 다를 수도 있어요.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 일단 게임 번호를 뭐로 하냐에 따라 예를 들어 1번 게임, 2번 게임, 3번 게임 할 때마다 전체 게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봇들이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00판을 각각 다른 게임 번호로 돌렸는데 그 1000판 중에 가장 높은 점수, 400점 만점짜리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판이 몇 번째 판이었나, 그 게임 번호를 하나를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더블 클릭 같은 거 해서 복사한 다음에 프로그램.자바로 돌아와서 이 모드 바꾸는 거 살짝 밑에 보시면 게임 넘버를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1 해놨는데 그러면 랜덤 게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실 수 있어요. 저 번호의 게임을 내가 직접 테스트 해보겠다 라고 적어두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살짝 요상한 게 얘는 지금 맨 뒤에 대문자 L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 번호가 엄청 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리터럴을 적은 거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1, 2, 3 같은 거 적어두면 인트 형식 리터럴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인트 형식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엄청 큰 값이기 때문에 롱 형식 리터럴을 적어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맨 뒤에 L 붙여주시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고 모드를 3으로 바꾸면 이제 저 게임 넘버를 사용한 게임에서 내 캐릭터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GUI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자, 요 양상은 여러분이랑 저랑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늘 죽을 겁니다. 10턴 뒤에 부활할 거예요. 부활해서 이번에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는 동안 방금 두 번째 인생에서 3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번엔 바로 감염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즉시 사망하고 힐 조금 하고 이제 시체 파먹고 이제 시체의 길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감염시키는 점수 좀 먹고 누가 내 머리 위에 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또 등등등 해서 죽고 해서 백스페이스 눌러보시면 무려 189점을 딴 걸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했을 때 180점 안 나온 친구도 수두룩 빽빽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 1000판에 한 판 정도는 180점을 딸 수 있는 무려 24등이나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운일까요? 다시 한번 실행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지금 보시면 L4G 게임은 여러분 학점에 들어가는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빨로 여러분 점수가 하필이면 400점이 나와서 L4G 과제 점수 1등이 된다.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동일한 게임 번호를 가지고 게임을 돌리면 게임 결과가 항상 똑같이 나오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코드 짤 때 그렇게 짜야 돼요. 그래서 이 게임 번호에 대해서 저는 항상 13턴 연속 살고, 그 다음 발견은 14번 해서 얘는 빵점이네요. 그 다음에 동시에 22명을 치유해 봤고요. 그 다음에 치유를 267포인트나 했어요. 그 다음에 연속 처치를 17킬까지 해봤습니다. 그냥 윗줄만 훑었는데도 지금 17킬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감염 점수는 108포인트, 30번 넘는 횟수를 시체를 뜯어 먹어서 최종적으로 189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시체 맥스 계열에서 95점을 딴 게 가장 큰 수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24등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요 앞에서 보는 건 180점 딸이인데 여러분 지금 자기 노트북 앞에 지금 320막 이런 거 적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아마도 1000판 정도 돌리면 여러분 모니터 앞에도 지금 얘가 아마 160에서 200 사이의 숫자가 지금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0판 정도면 충분히 통계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외길 인생보다 높은 점수 나와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외길 인생 버전 2를 내는 게 낫겠죠. 외길 인생은 오른쪽으로 가니까 나는 아래로 가게 짜야지. 이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친구는 제출을 하기 위해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노력의 양, 최소값은 매우 낮은 편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신의 컨셉에 따라서 뭐 하트를 그려보고 싶다라든가 오른쪽이 아니라 뭐 좌우 해가지고 왔다 갔다만 하게 해서 제출하고 싶다라든가 등등 다양한 컨셉을 잡아서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이 프로젝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옆반 웹서버 만드는 수업이랑 여기 지금 게임 만들려는 수업이랑 그 다음에 심지어 에브리타임에 올려가지고 우리 수업 듣지도 않는 자바 뭔지도 모르는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81명을 한 군데다 물어놓고 이 사단을 지금 버리려고 한다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복습을 위한 슬라이드예요. 정리하면 자, 총 5개 투두 태그가 붙어 있습니다. 일단 1, 2, 3까지 하면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걔 같은 경우는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제출 준비, 그러니까 이름 바꾸는 거 맞춰 놓고 직접 가면 뭐 할 건지 골라 놓고 그 다음에 요 5가지 메서드 내용물 자신의 전략에 맞게 고쳐가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거를 여러분의 인공지능 캐릭터 하나, 플레이어한테 주입을 시키는 게 남은 목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언제 호출되냐 대충 납득할 수 있겠죠. 일단 이 정도만 해두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프로그램.자바 적당히 윗부분에 있는 모드를 바꾼다든가 게임 번호를 바꾼다든가 정도로 충분히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판, 2판 정도 직접 모드 3으로 해서 구경해보고 잘 되는 것 같네.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점수 나올까? 그래서 모드 2 해갖고 1000판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대충 평균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얘가 가장 빛났던 순간 그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보면 이제 최고의 플레이 해가지고 막 리플레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게임 번호 하나 딱 들고 와서 모드 3으로 얘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주변에 생존자도 많고 감염체도 많아가지고 발견 점수를 오지게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상황에서 감염체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빙을 잘해서 잘 피해가지고 생존 점수를 꾸준히 누적시켰구나 등등을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즐겨보고 요거서 조금만 이때 오른쪽이 아니라 아래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들을 캐치를 해서 여러분의 코드 살짝 고쳐서 다음번에 다시 한번 적용하고 등등을 반복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게임 규칙 살짝만 더 뭐 그걸 전부 다 지금 다시 보는 건 어려우니까 게임 규칙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여러분
지금 클래스룸.java라는 친구가 들어있거든요. 그게 2000줄이 조금 넘어갑니다. 아무튼 간에 그 강의실이라는 뭔가가 메턴마다 여러분이 지금 작성해 둔 메서드 5개 중에 하나 내지는 2개를 메턴마다 호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턴을 생존자로 마감했다. 그러면 그 다음 턴에 강의실이 여러분의 서바이버 무브를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서바이버 무브가 값을 하나 리턴하겠죠, 방향을. 그거를 들고 가서 얘 지금 오른쪽으로 가겠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 갈 수 있다면 이동 행동으로 적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잡아서 10턴 동안 페널티를 먹이고 와 같이 동작을 하게 돼요. 영혼 상태일 때만, 이제 배치를 이번 턴에 할 예정인 영혼 상태인 플레이어한테만 의사결정 메서드를 2번으로 호출할 겁니다. 그때 이제 대기하고 배치를 하게 될 텐데, 대기 메서드를 호출받는 타이밍에서는 직전 턴에 누가 어디로 이동했었나, 어떤 사건이 발생했나를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치 호출받았을 때는 이번 턴에 누가 어디로 이동했고, 현재 어떤 칸에 생존자가 몇 명 있고, 그래서 누구 있고 등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감염체 머리 위에 떨어지고 싶다. 그러면 지금 봤을 때 감염체가 가장 많은 곳 골라갖고 그 칸에 대한 좌표를 리턴하시면 돼요. 아무튼 매 턴 각각의 플레이어의 메서드를 호출할 거고, 그 리턴 값을 들고 와서 행동으로 반영시키고, 행동 결과에 따라 사건이 발생해서 그런 식으로 요 L4G의 일종의 생태계가 흘러간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뭔가 막 엄청 복잡해 보이고 규칙 막 이거저거 많이 있고 했는데, 일단 그런 규칙들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건 강의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플레이어, 이 생태계 한 명에 해당하는, 개인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방향을 리턴하거나 좌표를 리턴하거나 밖에 없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혼 페널티, 강의실 나가려는 선택, 유효하지 않은 의사결정을 한다면 영혼 페널티를 받게 돼요. 그리고 지금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 막 빨간 메시지 구경해 본 적 있잖아요. 그렇게 실행하다가 중간에 오류가 발생하면 원래는 프로그램이 강종됩니다. 강제 종료돼요. 근데 요 L4G 강의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아놨어요. 잘 방비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드 실행하다 오류 나면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대신 여러분 플레이어를 붙잡아서 영혼으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10턴 페널티를 부여를 할 겁니다. 자, 우리 현재 규칙상 영혼 상태에서는 그 어떤 점수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단 가장 초기 목표를 짚자면 일단은 강의실은 안 나가게, 일단은 실행하다 중간에 오류는 안 나게, 그래서 최대한 영혼 상태가 아닌 생존자 시체 감염체 상태로 강의실 위에 존재하는 턴수를 확보하는 거를 1차적인 목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외길 인생 친구도 180점을 딸 수 있어요. 얘가 강의실을 나가지만 않았다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만든 외길 인생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에 감염체가 있네 없네, 이번이 몇 턴째네, 내가 지금 생존자냐 감염체냐, 그런 거 1도 고려하지 않고 항상 동일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턴과 관련된 정보, 나 자신에 대한 정보, 타인에 대한 정보 같은 걸 일절 신경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요약하면 그 어떤 데이터도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것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플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고려하도록 각각의 메서드 내용물을 채워넣기 시작하는 게 기본적인 방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출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거 제출할 수 있어요, 진짜로. 뭐 LMS에 아직 안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대로 저장해 놓고 2주 뒤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름만 잘 바꿔서 내면 돼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무튼 간에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출하면 되냐? 어떻게 여러분의 이클립스에 있는 .java 파일을 제 이클립스로 옮겨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 는 익스포트라는 걸 하면 됩니다. 임포트에 반대되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여러분이 임포트를 했었잖아요. 제가 먼저 제 이클립스에서 예시 코드 따박따박 작성을 해서 그걸 .zip 파일이 되도록
제 컴퓨터에서 익스포트를 했고 LMS에 게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다운로드해서 임포트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이클립스에서 제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코드를 제출할 땐 그 반대 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저한테는 없고 여러분 노트북에만 있는 그 엘포지 2023 프로젝트를 익스포트를 해서 LMS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거 81개를 다운받아서 거기 적혀있는 여러분 플레이어.java 파일을 최종 버전에 옮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슬라이드 설명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직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루트 프로젝트는 익스포트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은 요 엘포지 2023 프로젝트 요 폴더를 우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익스포트 메뉴가 있을 겁니다. 누르시면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자바 프로젝트니까 제네럴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조금 임포트 할 때랑 다르게 아카이브 파일을 골라주시면 돼요. 압축 파일로 익스포트 하겠다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고 자 여기서 지금 프로젝트 목록에 엘포지 2023에만 잘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 상한 체크 막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요 전체가 딱 예쁘게 체크되어 있나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둔 다음에 그래서 압축 파일 어디다가 무슨 이름으로 할 거냐 찾아보기 눌러서 뭐 자기 편한데 뭐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뭐 리절트 뭐 여러분 적당한 이름 아무거나 붙여서 정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피니시 눌러 주시면 이렇게 result.zip과 같은 느낌의 압축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얘 실제로 더블 클릭하면 이 안에 엘포지 2023 해가지고 src 폴더에 엘포지의 커스텀 플레이어즈 안에 여러분이 만든 .java 파일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제 이거를 LMS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걸 받아서 제출한 걸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출 마감은 다다음 주 화요일 4월 25일 화요일 23시 59분 59초까지로 해둘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플레이어 코드 작성 마감은 이때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생 친구들 이게 과제니까 보고서를 종이 보고서를 내셔야 돼요. 종이 보고서는 시험날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요거 요전 A-1 할 때도 동일한 내용 적혀 있었는데 그때 대충 하고 넘어갔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의 보고서에는 한 장 이상의 표지가 있어야 돼요. 0 또는 음수 개의 표지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 얘 이름은 뭐고요, 얘 어떤 컨셉으로 생각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얘 생존자일 때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어요. 점점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우리 테스트 할 때도 그림으로 나오면 좋았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하게 이제 직접 모논 종이 같은 걸 직접 그린다든가 아니면 엑셀을 켜고 작업을 한다든가 등등. 요렇게 지금 생존자 감염체가 배치되어 있을 때, 네, 생존자일 때 이때는 위로 이동하는 게 좋겠구나 와 같은 상상을 하면서 그렸던 스케치들 아니면 손으로 적었던 노트들 아니면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같은 메모장 같은 걸로 남겨놨던 그런 로그들을 옮겨서 또는 직접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보고서에 첨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자 여러분이 보고서를 내는 시점은 여러분이 코드를 내는 시점 이후가 돼요. 그래서 코드 낸 직후에 이랬던 것 같다.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미 마감이니 별 수 없지 뭐 같은 느낌의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당일날 들고 오시면 돼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 시험 열심히 보고 있는 동안 읽고 즐거워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엘포지 과제 300점 만점이고 세 가지 부문에 걸쳐서 평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기한 점수입니다. 100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코드에 대한 것만 체크를 할게요. 4월 25일 밤까지 여러분이 익스포트 잘 해서 막 빨간 줄 끄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오류 없는 프로젝트를 익스포트해서 업로드를 해 두셨다면 100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빵점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일단 내면 100점입니다. 뭐 이건 간단하죠. 그 다음 평점 점수, 얘가 이제 우리 엘포지 게임 자체에서 산출하는 그 10만 판 돌려서 각각 400점 만점이니까 4천만 점 만점짜리 점수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4천만 점 만점 점수 딱 줄 세워 봤더니
예를 들면 2천만 점 딴 친구가 1등이다. 그럼 그 친구의 평점 점수가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점이 1등인데 내가 1000만 점을 땄다. 그러면 이 평점 점수가 50점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게 정비례해서 들어가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외길인생 친구는 이 평점 점수를 30점을 지금 가져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0판만 돌리긴 했지만요. 그 다음에 보고서 점수가 남은 100점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보고서 점수는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지가 한 장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20점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플레이어에 대한 설명 40점 어치인데 얘만 조금 주관적인 조금 광범위한 측면에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애착이 감기게 될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점수 잘 안 나와서 저렇게 했고요. 등등 자유롭게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40점 범위 안에서 점수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이상의 노트 내지는 스케치, 원본 또는 사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글자 이상의 느낀 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점입니다. 따라서 보고서 점수는 일단 저 스펙만 맞춰서 내시면 60점은 가져가시는 거예요. 40점 범위 안에서는 이제 그 안에 설명 보고 평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기한 안에 내면 100점인 거고 따라서 지금 300점 만점인데 기본으로 160점은 깔고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140점을 누가 몇 점을 가져갈 거냐를 보고서랑 코드로 겨룬다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여러분이 보고서 종이 보고서 인쇄할 때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아 여기까지가 표지구나, 지금 이 친구는 표지가 5장이구나 이런 식으로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할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노트 폰카로 찍어서 옮겨둔 거고 요 전까지가 플레이어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 느낀 점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줄이구나 와 같이 눈으로 보고 딱 파악할 수 있게 서로 문단을 나누거나 아예 페이지를 넘기거나 아니면 지금 설명 문서들처럼 단원명 해가지고 막 굵은 글씨를 중간중간 채워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제가 파악하기 쉽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출하면 이제 얘로 시상을 할 거예요. 이미 한번 드린 적 있죠. 그런 느낌의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상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일단 그 6가지 평가 기준이 있죠. 평가 항목, 생존자에 대해서 2가지 등등등 있었잖아요. 그 각각의 평가 항목별로 예를 들면 지금 발견 점수 생존자 토탈 계열이다 라면 그거에 대해서 베스트 서바이버 토탈 계열 같은 느낌으로 상을 드리고 크리티컬 서바이버 토탈 계열로 상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 돌려놓고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10만 판 돌려서 합산하는 그 점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발견이니까 10만 판 동안 발견을 뭐 45억 번 했다 이런 식으로 숫자 막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총 발견 횟수가 가장 높은 친구가 요 최고의 베스트 서바이버가 됩니다. 발견 부분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10만 판 중에 딱 한 판 발견을 3000번 했다. 그래서 10만 판 중에 가장 높은 발견 점수를 기록한 그거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치명적인 서바이버, 그래서 크리티컬 계열로 점수를 드릴 거예요. 점수는 드리지 않아요. 국밥 쿠폰을 드릴 겁니다. 시가 10,000원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팀플 할 때 모아가지고 치킨을 소환한다든가 할 수 있는 느낌으로 쿠폰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가져갈 건데 일단은 지금 1000판 돌렸을 거니까 쟤네가 어떤 느낌으로 나오나를 보여드릴게요. 스크롤을 더 올려보시면 이렇게 베스트는 이제 이걸로 갈게요. 토탈 계열로. 저는 지금 1000판 동안 총 발견해서 알려준 횟수가 8만 번 알려줬어요. 제일 많이 알려준 친구는 뭐 10만이 훨씬 넘어가긴 한데 아무튼 저는 지금 1000판 중에 딱 한 판은 840번 발견을 해서 알려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합산이고 얘는 전체 판들 중에 딱 한 판 가장 높게 기록한 게 몇 점이었냐를 잰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판에 14킬까지 해봤었고 그걸 다 모아서 했을 때 2277 나온다. 그 다음에 감염 한 번에 한 게임에 174포인트 해본 적 있고
전체 감염 횟수 다 합하면 29,319포인트 감염을 시켰, 천판 동안 감염시켰다. 이렇게 베스트 계열이랑 크리티컬 계열. 이제 정식 게임에서는 10만 판을 가지고 매길 예정입니다. 자, 그거 말고 우리 시험 당일날 다다음 주 목요일에 여러분 모두의 의견을 다 모아서 단 하나의 게임 번호를 즉석에서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단 한 판을 돌릴 겁니다. 10만 판이랑 별개로. 그 단 한 판에서 가장 많이 발견한 사람, 가장 오래 생존한 사람 등등을 매겨서 쿠폰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탑 계열로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견에 대해서 총 석 장이 나간다 보면 돼요. 다만 이제 이 탑 계열 같은 경우는 수요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은 수요일 당일날 게임 번호 만들어서 거기서만 평가를 할 거고, 목요일 시험 보는 친구들, 우리 지금 14명 친구들은 여기서 우리끼리 새로운 번호 만들어서 우리끼리 한 판 돌리고, 우리들 중에 1등을 누가 했냐를 해서 한 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계열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는 4장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4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런 부분이 6개 있잖아요. 24만 원 빵이 지금 된 거예요. 제 월급의 유의미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로 영혼 부문에 대해서도 집계를 해서 쿠폰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국밥 쿠폰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페널티를 받는 방법이 2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강의실 나가거나 하는 식으로 그릇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2번째는 오류를 내서 이 L4G 프로그램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친구들. 파괴에는 실패하고 영혼 상태로 잡혀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는 자유 계열이랑 파괴 계열에서 베스트 소울 프리덤, 탑 소울 프리덤, 크리티컬 소울 프리덤 이렇게 3장을 드릴 예정입니다. 파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 몇 장이야? 8장에 추가되니까 아까 24장이었으니까 32장, 32만 원 빵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최고의 영혼이 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쿠폰을 잔뜩 받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내 과제 점수 100점을 빌미로 국밥을 서너 번을 드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혼 상태 페널티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 다른 점수는 시궁창으로 떨어진다는 거긴 한데, 뭐 어떻습니까? 국밥을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시도하고 싶은 친구들도 시도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 영혼 계열의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배치 유예라는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한 턴 뒤에 조금만 있다가 부활하겠어 와 같이 고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 그 배치 유예로 인정받는 거는 여기 기록에 포함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10턴 페널티를 받는 횟수만 잴 겁니다. 진정한 승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베스트 플레이어 오브 L4G 2023 하면 그 4,000만 점 만점짜리 점수를 가장 높게 받은 친구가 누구냐 한테 쿠폰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얘야말로 진짜 우리 과제 점수에 반영되는 그 지표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0만 판 중에 가장 잘 나온 점수, 400점 만점짜리 점수 가장 잘 나온 게 몇 점이냐. 뭐 예를 들면 400점 나올 수도 있어요. 뭐 10만 판이면 뭐 가끔 크리가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가장 치명적인 크리티컬을 띄운 친구가 한 장 받아가시게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끼리 고른 딱 단 하나의 게임 번호 했을 때 400점 만점 점수 가장 높은 친구가 한 장을 또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해서 여기까지 하면 얘는 아마 국밥 한 그릇 가지고는 얘는 의미가 큰 거니까 액면가를 좀 더 높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그건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미 32만 원을 묻어놨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자, 얘네들 외에도 제 재량으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특별상 만들어서 수여를 하거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막 너무 막 내 지금 21학점 이번 학기에 듣는데 L4G에 일주일에 막 500시간씩 투자하고 그게 안 되는구나. 50시간씩 투자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요즘 막 GPA 문제도 핫하고 하던데, 아무튼 간에 다른 수업들이랑 밸런스 잡아가면서 진행하시다 보면 막 무조건 1등 해야지, 나 생존자도 잘하고 시체도 잘하고 다 잘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뭐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일단 100점 따니까 편한 마음으로
컨셉을 하나 잡고 내 극단적인 시체가 한번 돼보겠어라든가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요 L4G 프로젝트를 음미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 쉬었다가 안 쉬어도 되죠? 42분인데 뭐 집에 갈 바쁘다, 뭐 막차가 지금 끊긴다 하는 친구들, 비행기 타야 된다 하는 친구들 있으시면 먼저 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갈 사람? 그러면 빠르게 진행하고 같이 퇴근합시다. 외길 인생 친구는 그 어떤 데이터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단순해요. 그랬는데도 180점 나오는 게 물음표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버전은 최소한 영혼 페널티는 받지 않을, 강의실 나가지는 않을 수준에서 그럭저럭 간단한 새로운 플레이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난 벽이 좋아, I like words예요. 이 친구는 아까랑 똑같이 무조건 0,0에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0,0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스마트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갔다면 다음번부터는 아래로 내려가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려서 여기서부터는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고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0,0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항상 벽을 짚고 이렇게 가는 느낌으로 플레이를 하는 친구라 보면 돼요. 물론 얘도 여전히 내 앞에 지금 감염체가 있나 없나는 일절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럴싸하죠? 얘 일단 강의실 안 나가겠죠? 잘 짜면. 그렇게 살펴본 상태에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외길인생 점 잡아 다시 여셔서요. 뭐 지금 좀 귀찮으니까 플레이어 이름만 바꿉시다. 난 벽이 좋아. 여러분 취향에 따라 점점점 하셔도 되고 느낌표 하셔도 되고 물음표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 버전, 자기 플레이어 제출할 때 최대한 강렬한 이름을 지정해 주세요. 그래야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직접 가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의미를 갖게 돼요. 11턴째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안 받겠다 하면 false 적어두시고 받겠다 하면 true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받을 예정입니다. true로 놔두고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일단 영혼 부활은 아까랑 똑같이 0,0에서 부활할 거예요. 따라서 그냥 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전보단 좀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이전까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인데 이제는 어쩔 때는 오른쪽으로 가고 어쩔 때는 아래로 가고 어쩔 때는 왼쪽 등등등이 돼야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순차 한 방이면 무조건 끝나는 이런 코드 흐름이 아니라 분기 흐름을 집어넣을 필요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건 저만 적을게요. 아무튼 그러면 result는 right. 그 다음에 요거 복붙해 가지고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된다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if문 내지는 그 다발을 적는 게 가능하겠죠. 자, 문제는 여기 조건식을 어떻게 적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번 턴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맞을 때만 계산 결과 값이 true가 되도록 조건식을 적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여러분이 데이터를 도입하기 위한 그럭저럭 쉬운 방안 하나를 소개를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메소드 정의 있잖아요. 여기 위에 적당히 엔터를 치고 요거는 지금 해봅시다. 여러분 플레이어 클래스 소속 non-static field 하나를 미리 선언을 적어놓고 걔를 활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int 뭐 where should I go 같은 느낌으로 이름 적어놓고 일단 주석도 달아둘 수 있겠죠. 슬래시 별별 해서 파란 주석 달아둡시다. 해서 자, where should I go 필드에 담겨있는 값이 0이면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1이면 아래로 가면 된다. 2면 왼쪽으로 가면 된다. 3이면 위로 가면 된다. 와 같이 새로운 데이터 이름 하나 도입하고 거기에 뭐가 담겨있냐에 따라 내 전략상에서의 의미가 이렇게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정해놓고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필드에 적절한 값이 담겨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당장 이동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건식을 적는 게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 요 if문 자동 완성할 수 있죠? if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치면 되잖아요. 요 조건식 자리에 이제 자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건 where should I go 자리에 0이 담겨 있을 때가 됩니다. 저기에 0 담겨 있다라는 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 돼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한 라이트를 리턴하기 위한 코드를 연이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복사해서 이제 else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0이 아니고 예를 들면 1이면 아래로 간다. 다운 적고 요거 이제 세 줄 복사를 두 번 더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대해서 내려간다. 그 다음에 왼쪽 가야겠죠. 마지막으로 올라가야겠죠. 와 같이 분기 흐름을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대충 완성된 것 같죠?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드 3으로 해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그래서 엔터 치고 0,0에서 부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또 엔터를 누르면 이제 내려가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강의실을 나가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외길 인생이랑 완전히 똑같은 플레이를 하는 친구가 지금 완성된 셈이에요. 자, 일단 왜 지금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냐, 생존자 상태에서 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지금 현재 코드 구조상으로는 where should I go의 0이 계속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구조를 봤을 때 좀 더 정밀하게는 내 현재 위치를 봤을 때 내가 몇 번째 칸에 담겨 있냐를 봤을 때 이 다음부터는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확신이 선다면 이제 where should I go를 0에서 1로, 1에서 2로, 3으로, 0으로 데이터를 변경을 해줄 필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 단순히 이렇게 필드 하나 추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where should I go에 적절한 0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담겨있게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코드를 우리가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까먹고 생략을 하긴 했는데 우리 지금 생존자 이동 코드 이렇게 적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감염체일 때도 생존자일 때랑 완전히 똑같이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코드 복사 붙여넣기해서 였다가 적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자, 감염체 무브예요. 여기다가 아예 그냥 지금 저 위에 이동하는 코드 있으니까 그거 내용물 실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방향 그대로 나 이동할 거야 와 같이 메서드 호출식으로 바꿔두시기만 하면 이제 감염체인 상태에서도 임팩티드 무브가 호출될 예정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바이버 무브에 적혀있는 코드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거예요. 그렇게 남겨둔 상태에서 일단 여기는 끝을 내고요. 자, 현재 목표 where should I go에 현재 전략상 의미를 갖는 적절한 값이 항상 담겨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 부분부터 봅시다. 자, 부활할 때 우린 항상 0,0에서 부활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음 턴부터는 항상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리턴하기 직전에 where should I go는 0.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할 거니까요. 0을 담아놓고 0,0 부활하겠어요. 리턴 해놓고 이번 턴을 끝내시면 돼요. 괜찮아요? 부활하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음 턴에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지금 담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번 턴에 갈 겁니다. 근데 다음 턴부터는 내려가야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다음 턴부터 내려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번 턴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가장 오른쪽 칸에 위치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석은 저만 적을게요.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면 다음부터는 내려가야 한다면 주석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무튼
항상 오른쪽으로 간 다음 턴에 내려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도 역시나 분기 구조를 하나를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이번 턴에 오른쪽으로 갔지만 다음 턴에 내려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좌표상으로 지금 맨 왼쪽 위는 0,0이에요. 여러분 여기겠네요. 맨 오른쪽 위는 이제 0,1, 2, 3, 4, 5, 6, 7, 8입니다. 0,8이 가장 오른쪽 칸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0,7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지만 다음 턴에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내가 지금 0,7에 있냐를 조건식 자리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좌표가 0,7일 때만 true가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계산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지금 Where should I go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정한 데이터 이름이고 거기다가 값을 어떻게 담을 거네, 그 값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등등이 다 여러분의 이해에 결정된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이번 턴이 몇 번째 턴이냐, 그다음 당신은 지금 어딨냐, 당신의 상태는 뭐냐 등등은 강의실이 자동으로 여러분 인스턴스 안에다가 적절하게 밀어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발자 가이드 문서에서는 그렇게 강의실이 제공하는 정보들의 뭐뭐가 있고 걔네를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적어야 되냐, 점점 해가지고 적어야 되냐가 차근차근 10페이지 가까이 설명돼 있다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치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자신, 여러분 플레이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을 땐 my info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my info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내 캐릭터의 HP, 내 캐릭터의 일련 번호, 내 캐릭터의 좌표, 상태, 그다음에 이제 변신할 때까지 몇 턴 남았냐 같은 것들을 알려줘요. 여기 중에 포지션을 보시면 점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자, 좌표 가로, 세로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항상 0일 거고요. 맞죠? 0이고, 그리고 마인포의 포지션에 세로 칼럼이 7이면 이 돼요. 그럼 나는 지금 0,7에 있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갈 거지만 다음부터는 내려갈 예정이에요. 따라서 다음 턴부터는 내려갈 거다라는 중요한 정보를 여기서 담아두면 됩니다. Where should I go를 1로 바꾸면 되겠죠.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Where should I go를 1로 바꾼다와 같이 적으시면 돼요. 내가 지금 0,7에 있다면 다음부터 내려가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적절한 값이 Where should I go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는 수식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0,7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 바꿔도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복사 붙여넣기를 총 4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와중에 뭐면 왼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와중에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와중에와 같이,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잘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 있냐, 여기죠. 내려가는 와중에 이제는 이제 7,8이 될 겁니다. 가장 오른쪽이면서 밑에서 살짝 한 칸 위예요. 7,8이에요. 그 다음에 이때는 Where should I go를 2로 바꿔야겠죠. 그 아래에서는 이제 가장 아래 왼쪽보다 살짝 오른쪽 칸이 되는 거죠. 가장 아래니까 8이 되고 왼쪽 끝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1이 됩니다. 8,1이 돼요. 그래서 Where should I go는 3이 될 겁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1번째 줄 0번째 칸에 있다면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Where should I go를 0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실행해 보시면 엔터 칠 때마다 벽을 계속 선명하게 하는 멋진 내 플레이어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우 하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발 내려가라. 아, 내려가요. 좋아요. 직접 화면 받았어요. 시체 한번 2번 먹었어요. 3번 먹었습니다.
이거에 맞아주는 생존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 벌써 지금 6킬 했습니다. 지금 첫 인생에서. 근데 체력 25, 10킬 했어요, 지금. 11킬 했습니다. 16킬 했어요. 17킬. 그리고 이번 생은 오래 사네요. 체력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감염체로 살겠는데 이거? 게임 끝나겠네요, 이대로. 아무튼 계속 돌다가, 그래서 하필이면 한 번도 죽지 않아서 이 11턴 연속 생존이 끝이고, 발견 한 번도 못 해봤죠, 당연히. 그 다음에 치유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점수는 지금 개차반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영원 페널티는 받지 않은 플레이를 끝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궁금해지죠? 이 친구는 과연 평균적으로 얼마나 잘하나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2로 바꾸고 천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죠? 얘가 과연 아까 60점대였단 말이에요. 외길인생 66점대였습니다. 이 친구는 무려 70점을 땄어요. 사실상 외길인생이랑 별 차이가 없는 점수를 평균적으로 받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오른쪽만 가서 그냥 중간중간 페널티 받는 거랑 실제 득점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 크리티컬 보면 40턴 연속 산 적 있고 29명 치유해 본 적 있고 30연 킬 한 적도 있고 점수는 그럭저럭 잘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9일 뿐이에요. 최대 지금 230점까지 따봤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동작하는 친구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5분 정도만 더 요약하고 끝을 맺어볼게요. 자, 여러분 좀 더 복잡한, 좀 더 스마트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코드를 도입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코드 도입한다라는 건 우리 실행 흐름을 이전보다 좀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분기나 반복 구조를 추가해서 조건식을 적어놔야겠죠. 그래서 매턴, 현재 턴 정보, 내 플레이어 정보, 내 시야 정보 등등 서로 다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어떤 턴에는 얼마고 어떤 턴에는 얼마일 텐데 그 데이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내용물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요 새로운 코드를 도입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러분 if문 while문 많이 적어봤으니까 설명은 생략할게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새로운 분기 구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져가게 만들려면 결국은 여러분은 추가적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위치라는 정보 내지는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나? 와 같은 정보들을 여러분이 추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해서 강의실이 나한테 던져주는 건 아닌데 내가 스스로 0, 1, 2, 3 자기 암시를 걸어서 0이면 어떤 의미고 1이면 어떤 의미다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도입해 놓고 그걸 활용해서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 필드 자리에 항상 적절한 지금 현재 전략상으로 현재 주변 상황상 적절한 값이 들어있도록 여러분은 적절한 타이밍에 는 수식이 계산되도록 역시나 코드 덩어리를 추가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 대부분 상황에서 여러분은 분기 구조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등등.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선택지를 골라도 여러분은 결국은 코드 몇 덩어리를 더 얹게 될 거예요. 항상 그 필드에 항상 적절한 값이 담겨 있게 만들기 위한 코드를 더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고 얘네들을 적어 이렇게 차근차근 얹어가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신의 플레이를 1000판 중에 한 판 정도는 해볼 수 있는 플레이를 만드는 게 2주 정도 시간을 걸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차근차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디벨로퍼 가이드랑 봇 코드는 다음 주에 몰아서 보는 걸로 하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지금 궁금한 거 뭐 있는 친구들 좀 더 시간 들여서 하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사람 가세요.